여러분, 혹시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찬바람에 감기 기운이 스칠 때 딱 생각나는 그 따뜻한 갈색병 다들 아시죠? 네, 바로 광동 쌍화탕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온 이 작은 병 안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성공 신화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40억 병.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팔린 광동 쌍화탕의 누적 판매량입니다. 와, 대한민국 사람 한 명당 거의 80병씩은 마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상상조차 힘든 이 숫자는요, 그냥 많이 팔린 제품 그 이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그야말로 전설적인 경영 이야기의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창업주 고 최수부 회장입니다. 모두가 그건 안 돼 하고 고개를 저을 때, 또 거센 위기가 덮쳐왔을 때도 절대로 원칙을 굽히지 않았던 그의 뚝심. 과연 바위처럼 단단했던 한 사람의 이 뚝심이 어떻게 40억 병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볼 텐데요. 시장에서 장사를 배우던 가난한 소년 시절부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판매왕 시절,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순간과 치열했던 쌍화탕 전쟁을 거쳐서 마침내 뚝심으로 신화를 완성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때는 아주 어둡고 혹독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어린 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시는 약이 없어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만들어졌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의 한국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죠. 결핵이나 장티푸스 같은 무서운 전염병에 온 나라를 휩쓸었고요. 당시엔 신생아 10명 중 2명이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변변한 약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된장이나 고추장을 바르면서 버텼다고 하니까요. 정말 약이 희망이고 전부였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이런 시대의 아픔은 최수부 회장 개인에게도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항생제가 변변치 않아서 폐렴에 걸리면 거의 손을 쓸 수가 없었대요. 결국 어린 동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야만 했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불과 12살의 나이에 소년 가장이 된 거죠.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차가운 시장 바닥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엿을 팔고 수박을 나르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시장 바닥의 그 냉혹함을 정말 온몸으로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가슴에 딱 새긴 문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용만 있으면 장사는 할 수 있다. 사람 사이의 믿음, 즉 신용이 눈앞의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이때 이미 온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자,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시장에서 배운 그 신용 하나를 미천 삼아서 제약회사 외판원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요, 그한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가격에 약을 팔아야만 했거든요. 그가 팔아야 했던 게 바로 경옥고라는 거였는데요. 진짜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2만 원. 이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그냥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초고가 제품이었어요. 모두가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에 이걸 들고 가면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거 못 팔아 하고 포기했을 텐데 최수부 회장은 달랐죠.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비싼 약을 누가 살까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의 목표는 바로 부유층이 모이는 양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진짜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양복점에 가서 약부터 내미는 게 아니라 사장님, 제가 먼저 손님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양복을 떡하니 맞춘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먼저 마음을 얻어야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렇게 신뢰를 쌓은 뒤에야 비로소 경고골을 거냈고 이 전략은 정확히 통했습니다. 그의 이런 세심함, 디테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의 주머니엔 늘 담배가 2갑 있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고객을 만날 땐 당시 고급 담배였던 아리랑을 정중하게 권하고 정작 자기는 값싼 담배를 피운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의 진심은요,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공무원의 마음까지 열게 만들었습니다. 판매왕으로 정말 승승장구했죠. 그렇게 3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1963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기 회사 광동제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신감 넘치게 시작했던 사업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가 평생의 가치로 여겼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터지고 만 거죠. 바로 1966년에 터진 이 가짜 경옥고 사건인데요. 광동제품이 잘 나가니까 경쟁이 막 붙었겠죠. 근데 한 후발 업체가 원가를 좀 아끼겠다고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겁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정직하게 만들던 광동제약까지 포함해서 한방시장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광동제약 역시 설립 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합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바로 원료였어요. 원래 들어가야 할 비싼 인삼 대신에 훨씬 싼 도라지를 넣어서 만든 거죠. 광동은 우린 절대 아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이미 소비자들은 등을 돌려버렸어요. 한방의 약은 다 가짜 이런 인식이 퍼져버린 겁니다. 자, 바로 이때 최수부 회장의 그 뚝심과 역발상이 정말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말로 해서 안 믿어? 그럼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자. 이거였어요. 아예 인삼 같은 핵심 약재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따로 포장해서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아, 진짜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포장을 바꾼 게 아니에요. 무너진 시장에서 신뢰 그 자체를 판 겁니다.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히면서 광동 것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졌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투명 포장 전략으로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을 되찾았어요. 근데 최소부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시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사회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고 있었거든요. 1970년대 하면 홍콩 독감 같은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막 퍼지던 때였어요. 동시에 양약은 부작용이 좀 무서운데 하는 우려도 커졌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렸을까요? 바로 면역력입니다. 이때 최수부 회장이 우리 전통의학서 동의보감에서 기가 막힌 해답을 찾아낸 거죠. 바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중적인 한방 드링크, 쌍화탕의 가능성을 발견한 겁니다. 1975년 드디어 광동 쌍화탕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성공의 길은 쉽지 않았죠. 80년대 들어 정부가 가격 규제를 시작하고 당시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조선무약과의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이요, 무려 12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두 회사의 전략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조선무약은 에라 모르겠다, 가격이나 내리자는 식의 출혈 경쟁을 택했어요. 하지만 최수부 회장은요, 품질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약국의 온장고를 공짜로 쫙 깔아줬어요. 소비자들이 언제든 따뜻한 쌍화탕을 마실 수 있게 한 거죠. 이게 바로 감성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승부가 갈리더라고요. 가격에만 목숨 걸었던 조선무약은 IMF 외환위기라는 큰 파도를 넘지 못하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이긴 적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광동제약은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고요. 바로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거죠. 1997년 대한민국 전체가 휘청였던 IMF 외환위기. 12년이라는 긴 전쟁 끝에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 광동제약은 이 거대한 파도를 결국 피하지 못하고 1차 부도를 맞게 됩니다.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회사가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에 최수부 회장의 뚝심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든 거죠. 그게 뭐였냐면 우황청심원의 핵심 원료이자 당시엔 정말 금보다 귀했던 약재 사양 500kg이었습니다. 와,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는 이 사양 덩어리를 직접 들고 은행장을 찾아가서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평생을 지켜온 최고의 품질에 대한 그 믿음이 회사를 살릴 마지막 동아줄이 된 순간이었죠. 그의 그 진심과 배짱이 결국 냉철했던 은행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양을 담보로 극적으로 자금을 구해낸 그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당시에 40년 동안 드링크 시장을 지배하던 철옹성, 바카스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시는 비타민 비타오백입니다. 비타오백은요, 그냥 회사를 구한 정도가 아니에요. 바카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음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또 하나의 신화가 된 겁니다. 가짜 경옥고 사건, 12년의 쌍화탕 전쟁, 그리고 IMF 부도 위기까지. 돌아보면 최수부 회장의 삶은 정말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기하게도 언제나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위기는 어떻게 최고의 기회가 되는가? 아마 그 해답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용과 품질이라는 두 글자, 바로 그 단단한 뚝심에 있지 않을까요?